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행복 중에서 이 먹는 행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잠깐이나마 근심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체에는 이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을 입에서부터 위까지 전달해주는 고마운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식도입니다. 오늘은 이 식도에 생기는 무서운 암, 식도암에 대해서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박성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식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친숙한 기관인데요. 정확히 어떻게 기능을 하고 식도에 어떤 이유로 좀 암이 생기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식도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입에서부터 위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관 같은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식도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도는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라 음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주는 연동 운동을 하게 되고 위와 아래쪽에는 조임근이 있어서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도를 단면으로 보면 크게 세 층으로 나눌 수 있고 맨 안쪽에는 점막층, 그리고 점막 바깥에는 점막 하층, 그리고 그 바깥에는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도의 내강, 즉 점막층에 있는 상피세포에 암이 발생하는 것을 식도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막층의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인해서 점막세포가 원래 모습에서부터 점차 변화를 하게 되고 자극이 누적이 되면 최종적으로 암세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식도 점막세포에 여러 가지 자극이 발생하면 또 그것이 누적이 된다면 암세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식도암에 걸리게 하는 이 자극, 이 정체가 궁금해요. 여기서 이제 자극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암 물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극의 종류와 식도의 위치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식도암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단 발생 위치로 보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식도 상부와 중부에 편평상피세포암이 주로 발생하고 한국의 경우에도 전체 식도암의 90%가 편평상피세포암입니다. 반면에 비만이 흔하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흔한 서구 국가에서는 주로 식도 하부에 식도 선압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식도암은 생기는 원인과 치료 원칙이 달라서 서로 다른 병이라고 주장을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편평상피세포암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식도 편평상피세포암은 술과 담배가 식도암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3.73배, 그리고 음주를 하는 경우는 금주하는 경우에 비해서 3.3배 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흡연이나 음주 외에도 식도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남혜정 아나운서께서는 쪄죽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알죠. 아무리 푹푹 찌는 날씨에도 이 뜨거운 아메리카노만 고집하는 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줄임말로 밝혀져 있더라고요.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식도암을 좀 일으키는데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그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인구 대비 식도 편평상피세포암 발생률이 더 높은데 공교롭게도 일본과 중국에는 뜨거운 차를 자주 마시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은 2급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차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식도암 발생률이 2.28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그보다 온도가 낮을 때 마시겠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차, 커피 등은 식도암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식도 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률이 11%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야채와 과일을 좀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이 온도가 마실 때 온도랑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쪄죽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덜 뜨겁게 마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식도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유전적으로 부족하거나 결핍된 것이 그 원인인데요.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데하이드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이 알데하이드가 식도암의 원인으로 꼽히거든요. 이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 2라는 효소의 유전형과 활성도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은 술을 자제하거나 드시지 않는 것이 식도암은 물론 음주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마치 저한테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좀 빨개지는 체질이거든요.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좀 부족하다면 식도암에도 좀 취약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시청자분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발생하는 원인이 명확한 암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 중에서 식도암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뜨거운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기적으로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해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도암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습관들 짚어주셨는데요. 물론 예방이 좀 가장 중요하지만 치료법도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식도암의 치료는 병변과 전 여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림프절 혹은 원격 전이가 없고 식도암이 식도의 점막층에만 존재하고 그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내시경적으로 암세포가 존재하는 점막층만 절제하는 내시경 절제술이 가능합니다. 내시경 치료 후에 병변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완전 절제가 되었고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치료 없이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가 되지 않았고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높은 소견이 관찰된다면 추가로 수술적 치료 혹은 항암 방사선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림프절 전이 혹은 원격 전이가 없으나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점막 하층까지 암세포가 침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 수술적으로 절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수술적 절제 후에 최종 병리 결과상 림프절 전이가 발견된다면 추가로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인데요. 수술 전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거나 식도암이 식도의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크기를 줄이고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 항암 방사선을 시행할 경우에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아주 미세한 전이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고 완전 절제의 가능성을 높여서 생존율 향상을 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병변과 또 전이 여부에 따라서 세 가지 치료법이 있다고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꼭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식도암 수술을 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식도암 수술은 암 관련 사망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고 합병증 발생률도 높은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부, 흉부, 복부에 걸쳐서 넓은 영역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외과에서의 숙련도와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전신치료인 항암치료와는 달리 수술적 치료는 병변의 완전 절제를 목표로 하는 국소치료인데요. 저는 식도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환자하고 보호자들에게 수술이 세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도 절제술, 림프절 절제술, 그리고 재건술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식도암의 첫 번째 단계인 절제술은 경부, 흉부, 복부에 걸쳐 있는 긴 식도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암에 있는 부분만 제거하면 되지 왜 식도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암이 식도의 일부만 존재하더라도 암세포가 점막 하층을 통해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식도를 모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절제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식도암은 특히 주변의 림프절로의 전이가 많이 일어난 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흔한 평평상피세포암의 경우는 식도 상부 주변의 림프절, 특히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신경 주변으로 림프절 전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림프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암의 위치가 이 상부이거나 수술적 검사에서 목 부위의 림프절에도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는 경부의 림프절도 다 같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식도 제거하고 림프절 제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재건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식도를 대신한 장기를 사용을 해서 재건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복부에서부터 경부 혹은 흉부의 맨 윗부분까지의 거리가 35에서 40cm가 되고 이 부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주로 위를 사용을 하지만 대장이나 소장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를 끌어올려서 경부나 흉부의 가장 높은 부위에 식도를 문합하는 식으로 재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식도암의 완치를 위한 적극적인 근치적 수술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암 수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수술 이후에는 좀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도암 수술이 모든 암 수술에 걸쳐서 가장 위험한 수술인데 미국이나 일본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식도암 수술 후에 합병증 발생률은 통상 50%이고 사망률은 3%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수술을 한 환자의 2명 중 1명은 합병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내의 심평원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수술 후 사망률은 4.6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식도암 수술은 사망률이 높고 수술 후에 환자들이 절반은 작거나 크거나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술 이후 주로 발생한 합병증을 말씀드리면 폐렴, 성대신경마비, 문합부위 누출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폐렴이나 급성호흡곤란증 같은 폐합병증은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약 1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식도암 수술에 사망하는 원인도 대부분 이러한 폐합병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폐합병증이 생기는 원인은 복합적인데 식도 자체가 양쪽 폐 사이에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폐를 물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손상을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림프절을 절제하면서 폐의 림프절이 일부 절제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식도 수술하면서 되돌이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기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침이나 음식물들이 흡인, 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살해 때문에 폐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대신경마비는 되돌이 후두신경마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도 평평상폐암이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되돌이 후두신경 주변의 림프절 박리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문합부위 누출률은 수술 방법과 문합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약 1%에서 1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나타나진 않아도 수술 후 수개월 혹은 수년 이후에 이 문합 부위가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합병 증상들이 좀 안타깝게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에게 친숙한 장기인 식도와 또 식도암의 원인, 또 수술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좀 많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식도암이지만 어떻게 기술이 발전되었고 그 기술을 통해서 합병증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수술 후 관리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